여러분 반갑습니다. 듀박스입니다. 오늘 그림은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과슈 브러쉬팩에 있는 종이 질감을 사용해서 그려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원래는 계획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스타 DM이나 수업 중에 그림 지적을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림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답이 없는 분야에서 답을 정하고 재단하는 일이니까요. 이 그림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입시와 취업이 되겠습니다. 입시나 취업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한 완성도가 있죠. 그래서 솔루션도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이때의 지적은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돈을 투자해서 배우는 중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얻어내야 하니까요. 시스템을 많이 겪어본 선생님들의 지적을 최대한 흡수해야 합니다. 나의 태도에 따라 입시의 경우 들어가는 대학에 맡기고 취업의 경우에는 지적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입시나 취업은 결과를 내야 하는 곳이다 보니 지적을 넘어서 분위기가 과열될 때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수강생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배울 때나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타당한 지적인지 인격모독인지 언어폭력인지 화내기도 애매한 경계선에서 그저 내 실력 부족을 탓하면서 혼자 눈물만 흘렸던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건 마음 가죽을 한 겹 벗겨버리는 듯한 지적 아닌 지적이 실력 향상에는 꽤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림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늘 과제 검사를 하거나 그렸던 그림을 쭉 걸어놓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입시반이나 포트폴리오반이 될수록 그 시간이 살벌합니다. 저도 평가받는 날이 무서워서 화지를 챙겨와가지고 잠을 줄여가며 혼자 연습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공포는 실력을 단시간 내에 올려놔주긴 했습니다. 비전공자분들이 전공자들을 보면서 역시 재능일까 하는 격차를 느끼실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격차는 무수한 말로 두드려 맞으면서 생긴 굳은 살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못 내려오고 냅다 달리다 보니 생긴 생존 감각이지 절대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결핍과 공포로 쌓은 기본기는 마치 하얀 석고상처럼 아름다운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계단 한 칸을 너무 높이, 너무 열심히 만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입시미술 스타일을 벗어나려고 꽤 오랜 시간을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림은 기록경신이 아닌 창작의 영역, 미의 영역입니다. 저는 창작은 기술이나 감각 또는 지식을 연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풋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위해서 틀을 깨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핍이 에너지가 된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결핍은 그냥 결핍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확실히 압축 성장에 효과를 가져왔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부작용도 함께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입장에 있으면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우는 사람은 내가 습득하는 지식을 큐레이션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권위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귀한 작품이어도 창고에 대충 쌓아놓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법입니다. 반대로 정말 가치 없는 쓰레기여도 금태두른 액자에 귀하게 전시해 놓으면 꽤 그럴듯한 예술작품처럼 보이죠. 그림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입시나 취업처럼 절박한 배움터에서는 무수한 지적들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 중에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쏟아내는 저주에 가까운 말도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내 인격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부분만 골라서 창고에도 놓지 마시고 전시장 밖으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뼈가 될 만한 지적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꼭 상처가 되는 말들만 귀하게 모시면서 난 그럴만하다며 잠수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배울 때부터 차가운 머리로 잘 구분하셔서 마음을 지키고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 그림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의견을 말해주면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신뢰가 되는 일이죠. 입시나 취업 포트폴리오와는 다르게 시장에 나와 있는 그림은 작품성, 대중성, 취향, 그리고 적용 미디어 등등 기준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는 사람의 기준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감상평은 어느 정도만 취하시고 깊이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그림을 봐달라고 하면 먼저 질문을 합니다. 되고 싶은 작가 3명 정도 알려주시고 이제까지 그렸던 그림 중에 가장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림 5장 정도 보내주시고 그리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을 써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요. 뭔가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저렇게 정리해서 보면 1차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그렇게 원하는 지향점을 파악하고 이야기해드리면 감정이 상할 리도 없고 무엇보다 분석하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유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것, 즉 생명의 속성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내면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게 질문이 있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받은 피드백으로 고민하고 또 질문하면서 가지가 굵어지고 풍성하게 뻗어나가는 나무가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하는 사람보다 선생이 훨씬 많은 세상에서 나만의 필터를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이야기와 그림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